네, 관련 이야기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수 32명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2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구로 콜센터 확진자 34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하루 131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100명대로 한 2주 만에 접어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네네.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확실히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주춤할 수 있다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좀 통계적 착시 현상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구 경북 지역 즉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감염이 29일 그게 대부분이고요. 네네. 그 부분이 29일 900명대를 정점으로 찍고 지금 계속 감소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이 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검사를 그쪽에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계적 착시고요. 통계적 착시라는 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 검사하면 검사한 곳에서 줄어 나오는 거고 검사 안 한 곳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의 이런 부분처럼 다른 지역사회, 국가 전체, 특히 뭐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이런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이 안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속단하거나 이 부분은 이제 안심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심할 수 없는 게 지금 곳곳에서 소규모로 이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지금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 34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감염 경로는 깜깜이라는 게 또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깜깜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의 특징이 바로 감염 경로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지금 그러한 형태로 이 지역사회 감염, 특히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에서의 이러한 소규모 집단 감염인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빙산의 예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뭐 WHO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빙산은 물 속에 얼음이 99%, 90% 이상이 물속에 잠겨 있고 그 수면이 나와 있는 건 일부입니다. 이 수면위에 나와 있는 분이 환자고요. 이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확인되는 것뿐이고 그 나머지 90%의 이 감염자분은 사실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검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가 거의 10배 이상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이런 지역사회 감염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위에 드러나온 환자 수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는 아직은 속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구로 콜센터 직원들이요. 마치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회를 해서 전국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이 직원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뭐 광명, 김포, 수도권에서 다 이렇게 출근을 해온 상황이고 아직도 150명 정도가 아직 검사를 못 받은 상태라면 이게 감염자가 확 늘어날까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런 우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점에서도 방역당국이 중점을 두고 지금은 고객 총력을 두고 아마 확산에 대한 부분, 접촉자의 부분을 최대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감염병의 특징이고 소규모 이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에 밀집해 있는 장시간 있는 부분을 통해서 감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적절한 확산 저지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비단 지금 우리나라 상황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지금 유럽 지역의 확산세가 상당한데 지금 나온 거는 저게 어제 오전 9시 기준이고 지금 밤새 또 추가가 돼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맞습니다. 우려되는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태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사망자도 뭐 거의 이제 366명이 어제 통계였습니다만 사망자 숫자도 그렇고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 프랑스, 독일, 영국 계속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사가 그쪽은 이제 전국적으로 검사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서 숫자는 감염자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돼서 팬데믹이라는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 보면 미국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빙산의 일각 이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검사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전모가 다 드러났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검사량이 수백 건 정도에 불과한 그런 그 상황인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유럽 뭐 국가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굉장히 폭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검사 이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아직 충분히 보급이 좀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빨리 환자를 지금 잡아내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그런 사이에는 이 바이러스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죠. 계속 퍼져나갈 텐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들 나라들이 다 지금 밝히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좀 보는데, 네네. 의외로 지금 많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그동안 좀 낙관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WHO가 이번에는 이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제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사실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잘 읽어봤고요. 네. 공중보건학자로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제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가가 다 이 팬데믹에 대한 거로 국가 전체가 모든 국가가 우려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성도 다 인정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주도해서 열심히 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팬데믹은 현실화됐지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그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뉴스 채널인 CNN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이 팬데믹 세계적 유행 이런 게 뭐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준은 따로 없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전 세계적인 감염이 현실화됐고, 그럼 결국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중에서 몇 개 국가가 됐느냐? 네. 국가 수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인구수로 또 대비해서 받을 필요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팬데믹은 어느 정도 확산이 전체 인구 대비 어느 정도 30%, 40% 돼서 이 일반적인 방역으로는 확산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팬데믹이라고 정의하게 되고 일정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등 해외를 다녀온 20대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국이나 뭐 일본발 입국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나라랑 일본이 뭐 중국을 제외하고 2, 3위를 다투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신천지 문제가 있고 일본은 이제 그 유람선 뭐 그런 어떤 집단이 뚫리는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종교단체가 뚫렸다든지 어떤 특정 집단 감염이 나타난 건 없는데 그런데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세계 2위까지 치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치고 올라가는 게 표현이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세계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자도 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도시 전체로 밀라노나 베네치아나 도시 전체는 이제 전면 봉쇄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태리 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입국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입국 제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뿐 아니라 어쨌든 국외에서 되는 것도 지금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입국 제한 외에는 지금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현실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더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숫자상으로 현실 위험성 훨씬 더 큽니다. 네. 물론 이태리에서 입국을 통해서 해외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그 위험성은 사실 전체 기여하는 건 좀 작죠. 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방역 역량의 자원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과 우리의 자원을 효과를 최대한 고려했을 때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 기울여보고 우선순위 파악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현재 하고 있는 입국 제한 조치, 입국에서 발열자 증상 체크, 건강 상태 조사, 그다음에 혹시
입국 후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게 하는 이런 절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추가적인 조치의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방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발언이 조금 일찍 좀 나온 감이 있다, 좀 낙관론이 있는 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잠복기를 거쳐서 이렇게 병이 이제 발현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듯이 이게 일종의 파도 타기처럼 이렇게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사이에 이게 또 상당히 퍼졌다가 어느 순간 또 이게 수면으로 확 올라오면서 환자 수가 확 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그동안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이 파도를 다 잡는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진 상태고 자 그렇다 그러면 해외에서 오히려 해일이 밀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또 이게 막는 것이 또 바람직하냐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청정지역 됐으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국내에서 이제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노력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약간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나왔어요. 그죠? 드라이브스루 검사라든가 또는 이제 간이 진단 키트도 이제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나오면 훨씬 더 이제 다른 나라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심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늘 좀 이제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긴장감을 끝까지 좀 정부는 적어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 과잉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잉 대응 체제를 일정 기간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한 6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는 유지할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